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보입니다. 락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카메라 박물관에서 사진 통장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멘트가 좀 바뀌었죠, 앞뒤가? 뭐 그런 오늘의 카메라는 펜탁스에서 정식 발매된 건 아니고요. 네. 바디 자체는 이제 에미 슈퍼를 이용해서 에미 슈퍼 자체는 펜탁스의 79년도에 발매된 모델이긴 한데 네. 그거를 개인적으로 R 마운트 라이카 R 라이카에는 크게 M하고 R하고 바디가 두 가지가 버전이 있죠. M은 그야말로 거리기 연동식 RF 카메라고 네. R은 SLR 카메라거든요. 그 R 마운트로 개조된 카메라가 여기 있더라. 좀 독특해요. 펜탁스를. 근데 이거는 이제 펜탁스사에서 공식적으로 발매를 한 건 아니에요. 네. 이 카메라 에미 슈퍼 바디를 갖고 개인이 개조를 해놓은 카메라거든요. 근데 잘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보통은 당시에 카메라를 개조를 하게 되면 개방 직관까지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렌즈하고 바디에 핀치는 부분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계를 잘 아는 어떤 분이 만들어 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만들어 놓은 걸 관장님이 전시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거 꺼내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왜 에미 슈퍼일까? 많은 카메라 바디들이 있었는데 왜 에미 슈퍼일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에미 슈퍼 바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랑님이 에미 슈퍼 바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바로 아까 열심히 얘기하시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건 전 시간에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바로 풀어주시면. 이게 M 이제 K 바로 전에 K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K2. 네, 근데 OM 쇼크라고 중간에 저희가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작고 가볍고 올림푸스 바디인데 이게 OM 쇼크라는 게 굉장히 컸던 게 이때까지 K 마운트 같은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딱 들었을 때 그렇게 크기는 많이 크지 않아요. 현대 기준에서 그렇게 바뀌진 않는데 가벼운 게 많이 바뀌었었어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신뢰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으면서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올림푸스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너네들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작으면서 고장이 있나지 그런 거는 옛날 생각이야 라고 한 방에 가니까 이제 펜탁스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K 마운트로 계속 K 마운트가 아니라 K 시리즈로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항마를 내놓기 시작하죠. 그게 전설의 펜탁스 MX 모델이죠. 펜탁스 MX 사용자로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전 시간에 되겠지만 76년도에 MX의 기계식 카메라인 M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인 M2가 나와요. 네. 같은 연도에 발매를 해요. 몇 달 차이로. 네. 근데 이제 기계식 MX를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했었던 카메라이긴 한데 굉장히 작고 잘 만들어져 있고 안에도 그동안의 바늘식 지침이 아니라 LED식으로 노출이 맞으면 바뀌는 것들이 잘 돼 있었고요. 노출계 또한 굉장히 정확한 쪽에 가 있었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된 M2는 거기에 이제 조리개 우선이 채택이 됐고 크기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그 올림푸스의 OM1, OM2, OM3, OM4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 시리즈로 가는데 그거만큼 굉장히 작고 가볍게 만들어진 카메라고 고장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다만 이제 미러를 이렇게 사람이 셔터를 누르면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 부드러움은 올림푸스 쪽이 좀 더 나아요.
내가 왜냐면 올림푸스도 다 써봤거든요. 거의 다 써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올림푸스 쪽이 낫는데 MX의 기계적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던 카메라다. 네. M2도 마찬가지다. 고장률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던 카메라다. 그다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물어봐서 대답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난 물어봐서 대답한 거예요. 조금만 하시면 이제 쭉 나오신다고. 사실 K 시리즈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SPD 소자, 그러니까 일본의 전자 기술이 슬슬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M2 시리즈는 특징이 뭐냐면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자식 계통이 전자식 제어가 드디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맞아요.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잠깐 염가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실질적 후계 기종 M2 슈퍼는 M2의 후계 기종이었죠. 그렇죠. 79년도에 생산해 대표적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셔터 스피드가 네. 1000분의 1초가 M2가 최고 속도였다면 얘는 2000분의 1초로 올라가죠. 네. 셔터 스피드가. 4초부터 2000분의 1초까지 쓸 수 있다. M2 슈퍼 바디는. 네, 사실 M2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슈퍼라고 불렀지만 하여튼 이게 실질적인 후계 기종 MV1이라는 염가판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후계 기종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M2 슈퍼에 제가 이제 조금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점 완성도가 높은 기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해도 크게 불편하거나 어색함이 없는 기종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게도 위에 다이얼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걸리거나 직관성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때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는 것이 조리개 우선을 채용한 거에도 불구하고 A1 락 기능이 빠져 있다. 그 다음 피사계 심도 버튼이 없다. K2에는 있었지만. 없군요. 없어요.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고요. 그런 바디이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 바디예요. M2 슈퍼, M2 슈퍼, MX는. 그래서 판탁스사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던 기종이 세 가지 정도인데 M2 슈퍼는 M2보다 진보된 기종이기 때문에 더 성공한 카메라. 76년에 M2, 79년에 M2 슈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바디를 R 마운트로 개조한 거예요. 지금 네, 앞에 꽂혀져 있는 거는 앞 렌즈 굉장히 크죠. 네. 21mm 슈퍼 앙그런 렌즈 꽂혀져 있네요. 라이카의 R. 이게 그러면 광광 렌즈인 거군요. 21mm. 당시에 왜 그러면 뭐 라이카 바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R3고 뭐 R4고 그 당시에 저는 있을 거로 연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R3 바디도 써봤고 R4, R6 다 R 바디도 꽤 많이 썼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왜 라이카 바디를 안 쓰고 이걸 썼을까? 물론 가격적인 저항도 있었을 거예요. 라이카 R 바디들이 비싼 것도 있었지만 성능 면에서 사실은 라이카 알바디들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사용의 편리함이라든가 그게 M2 슈퍼 쪽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메커니즘 쪽에 관심이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라이카의 알바디들은 대체적으로 미놀타 바디들, 미놀타는 그때 협력 관계에 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미놀타 바디들을 채용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지금도 여전히 라이카 예전에 알바디들 부속들이 미놀타 바디는 같이 호환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쓰시는 당시에 분들이 많았어요. 라이카 R에 대한 환상 이런 부분들도 라이카 렌즈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물론 좋죠. 라이카 R 렌즈들은 M 렌즈들이 좋은데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환상을 가질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R도 마찬가지로 다만 특색이 다른 것뿐이지 그렇게 뭐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이렇게 뛰어난 거냐는 그렇진 않다. 네. 감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거나 펜탁스 이 M2 슈퍼에다가 이 R 마운트를 이 어댑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만든 개조를 한 거잖아요. 여기 이거를 따가지고 뭐 제대로 개조를 한 거죠. 아예.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제가 아까 해드린 거는 조리 개방 측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지만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뛰어난 그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메커니즘적인 지식이 굉장히 좀 있어야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설계 방향이 다른 그렇죠. 렌즈와 다른 마운트인데 이거를
전자식도 아니고 전자식이면 뭐 예를 들어 칩 하나 넣고 맞아요. 신호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기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시에 굉장히 콤팩트하고 실용적이면서 정확도가 높은 전자화된 카메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고의 렌즈인 라이카 R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카메라다. 네. 그리고 이거는 펜탁스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카메라는 아니고 에미 슈퍼 바디를 이용해서 개인이 개조한 카메라다. 그만큼 대중화됐던 카메라라고 대중화됐고 그만큼 이 바디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이 바디를 선택한다는 것은 꼭 가격 때문만의 선택을 하진 않아요. 바디가 싸다고 선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는 게 R 렌즈를 쓰면서도 모든 에미 슈퍼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네. 뭐 이분 만든 만든 분이 워낙 잘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제가 그분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방송 이후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해갖고. 뭐 외국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저씨가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카메라예요. 아 그래요? 아 개조한 거예요. 요게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못 얘기했는데 사실은 타이밍을 놓쳐서 이 버튼식이잖아요. 이 버튼식이 된 게 이제 전자화의 이제 시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이얼식은 맞아요. 기계식이지만 버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와 첨단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전자기술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충분히 주기 좋았을 그런 시리즈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펜탁스 Z 시리즈까지 쭉 이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금속이 아니에요. 아, 위에. 이거 외장이 다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처럼 보이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사실은. 근데 금속 외장처럼 이제 도장제를 잘 뿌리는 요게 된 거죠. 이 기술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싸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여러 개를 찍을 수 있잖아요. 이 도장만 열심히 잘만 하면 이제 이 고급스러움을 주면서도 우리가 원가 절감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요 마운트는 확실히 스틸 재질이거든요. 요거랑 달라. 그렇군요. 만져보면 달라. 그리고 중요한 이 에미 슈퍼하고 이 라이카 R 마운트 개조된 마운트를 얘기하면서 에미 슈퍼 바디를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좀 더 대중적이었던 MX 바디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이 시리즈 방송에서 빠진 이유가 전에 이 사진 통장 그 전에 이미 제가 MX에 대해서 쭉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서 또 보시면 또 재밌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빠뜨렸네. 또 수강 소재가 바뀌었어요. GPD? 예, GPD로 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SPD에서 좀 더 진화된 수강 소자가 채택이 됐을 거예요. 에미 슈퍼에 와서 79년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된 거고요. 지금도 미러리스에다가 마운트 어댑터 껴갖고 M42 스크류 마운트나 다른 바디들 거 쓰죠. 렌즈들. F나 뭐 다 쓰죠. 그런데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해주진 않잖아요. 개방식광도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고. 캐논 거 빼고는 다 대부분 지원을 안 해주죠. 근데 얘는 그걸 지원하게끔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개조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계 오타쿠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제가 만들어놓은 카메라들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오늘 좀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어쩌면은 정통에서 조금 한 발짝 옆으로 비껴간 카메라죠. R 마운트를 개조한 에미 슈퍼 라이카 R 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